SNS에 김치와 태극기를 올려 화제입니다. 일본 AV 배우 모리 히나코는 자신의 SNS에 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고기를 굽는 모습에 김치와 태극기가 합성된 사진입니다. 모리 히나코가 김치와 태극기를 함께 합성한 건 김치가 한국 음식임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본의 아니게 일본인이 김치 결계를 쳐준 거죠. 모리 히나코는 신한파 AV 배우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34년 만에 일본을 꺾고 태극기를 들어보인 국가대표팀이 재조명됐습니다. 지난 2016년 폴란드에서 열린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은 일본과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34년 만에 첫 승리였죠. 한국 대표팀은 초반부터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고 시작 5분 만에 일본 선수가 반칙을 해 퇴장당하자 연속골을 넣으며 완승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리 팀에 토종 한국인이 없었다는 점이 부각됐다는 점입니다. 한국 대표팀 중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한국을 사랑한다며 김치찌개엔 라면사리가 기본이라고 말한 일화도 널리 퍼졌죠. 이 당시 푸른 눈의 선수들이 국가대표팀 옷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 유명해졌습니다. 보도를 통해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 대표팀의 약점을 보완해 경쟁력을 강화시켰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네티즌들은 한국인 없는 한국팀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줬습니다. 참고로 누구 없는 누구팀이라는 용어는 2017년 무한도전에서 유래했습니다. 2010년 9월 25일 방영된 빙고 특집에서 멤버들이 팀을 짜는데 노홍철과 박명수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나머지 멤버들 중 하나를 자신의 팀으로 지명하는 방식을 제안했죠. 이 당시 노홍철의 강운이 발휘되면서 노홍철만 연달아 4판을 이겨 원하는 멤버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박명수가 가까스로 한 번 이겼는데 박명수가 지명한 건 노홍철이었죠. 결국 노홍철은 명수팀에 합류하면서 본인이 선택한 4인과 다른 팀이 되어버렸고 앞서 만들어진 홍철팀 소속 유재석이 우린 홍철팀 이름 계속 쓸게요 라고 말하며 전설의 홍철 없는 홍철팀이 완성됐습니다. 한국 없는 한국 국가대표팀 사진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전체 20명에 달하는 한국 대표팀 선수 중 기화 선수들만 모여 태극기를 들고 찍은 거였죠. 요즘 우리나라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도쿄 땅에 태극기를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거 태극기를 꽂고 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대만에서도 태극기가 핫합니다. 지난 4월 대만 교통 전문 유튜브 채널은 대만 전철 개통식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전차는 현대로템이 지난 2018년 전동차 520량을 약 9,098억 원에 수주한 대만 교외선 전동차입니다. 지난 2019년 대만 레일 심포지엄에서 현대로템의 전동차 디자인이 공개되자 대만 언론인 빙과일보가 대만 철도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차량이라고 극찬한 바로 그 전차죠. 개통식에 참석한 촬영자는 여러 기념품을 받았습니다. 기차표, 전차 모형, 브로셔 등 다양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게 바로 전차 모형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모습의 이 전차 모형을 뒤집으니 태극기가 눈에 띕니다. 누가 봐도 이 전차가 한국산임을 알 수 있게 태극기를 박아 넣은 거죠. 한국 전철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이 전차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철에는 눈에 띄는 곳에 화장실 방향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역을 알리는 전광판 옆에도 표시가 있죠. 화장실 공간도 일반 기내용 화장실이나 한국의 기존 기차 화장실처럼 비좁지 않고 안에서 춤이라도 춰도 될 정도로 넓습니다. 심지어 아기의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또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콘센트도 있습니다.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를 위해 널찍하게 공간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띕니다. 현대로템은 대만의 전차에 모든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갈아 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 전차와 바꾸고 싶을 정도입니다. 최근 일본은 우리 태극기를 거꾸로 걸어 한국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지난 4월 24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제역사논문연구소 주최 학술회의에서 일본은 램지어 교수의 사진을 크게 뽑아 거치대에 올려놓고 일장기를 중심으로 태극기와 성조기까지 배치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국기를 걸어놓은 걸로 보였죠. 그런데 태극기가 위아래가 뒤집혀 걸려진 게 눈에 띕니다. 당시 취재한 언론에 따르면 앞쪽 자리에 앉아있던 한 참석자가
학자가 주최 측 사람에게 태극기를 가리키며 뭔가 말했고 주최 측 사람들은 잠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더니 통제실에 연락하는 등 허둥댔습니다. 잠시 후 주최 측은 태극기를 떼어낸 뒤 위아래를 정상으로 만들어 다시 걸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볼 수도 있는 해프닝이었지만 만약에 주최 측이 의도적으로 태극기만 거꾸로 걸어놓은 것이었다면 그 역시 치졸한 짓을 한 거죠. 일본은 이날 학술회의에서 램지어의 논문을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영상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자신의 훌륭한 논문을 반대파 학자들이 트집 잡아 마녀 사냥을 하려고 한다고 비아냥대자 곳곳에서 극우 참석자들이 동조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극우 학자들은 일본에게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학자들과 논쟁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 대단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술지 아시아퍼시픽 저널 재팬 포커스는 램지어 교수의 일부 논문을 검증하는 특별호를 발간하면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학술 논문으로 부를 수 없을 만큼 흠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논문은 일본 내 피차별 계층인 브라쿠민을 다룬 논문입니다. 램지어는 브라쿠민에 대한 차별이 정당하다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 이언 리얼이 옥스포드대 명예교수와 사이토 나오코 오사카 시립대 교수 등 브라쿠민 연구의 권위자들은 학술지에 8개의 글을 게재하며 램지어를 추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램지어가 잼머니를 먹었다며 역풍이나 실컷 맞으라고 분노했습니다. 램지어는 영원히 퇴출해 매장해버려야 한다. 빨리 우리나라 학자들도 비판에 참여해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본 극우학술회의에 참석한 학자들보다 일본 AV 배우가 더 생각이 깊어 보입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일본과 램지어의 만행을 계속 들추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학자들도 나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